대표님께서 5분을 좀 줄여주셨으면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쾌한 답변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빨리 끝내야 우리 의원님들께도 덜 죄송한 것 같습니다. 저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는 오전에 의원님들이 질의한 내용에 좀 덧붙여서 짧게 좀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준비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과 그리고 도민들을 위한 설득 방안. 지사님께서 보시기에 중앙정부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파악하고 계시다 하는데 저는 어젠가요? 그 행안위에서 그 법률 검토안 이걸 좀 봤거든요. 저는 이 안에 모든 정부의 입장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뭐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우리 도에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정부 설득 방안을 좀 찾아야 된다고 보고요. 그 이전에 저희도 같은 경우는 다른 지역 사례를 좀 봐야 된다고 저는 보는 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네. 알고 계시죠? 추진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죠. 그렇죠. 법률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지금 경기도의 의지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이 부분도 저는 제주도에서 좀 면밀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고 보는 게 이 얘기가 나온 지가 30년이 지났습니다. 경기 북특별자치도. 예. 정확히 얘기하면 분도 논의가 시작된 지는 그렇죠. 30년이 지났지만 그렇죠. 경기북도 특별자치도 논의가 시작된 것은 어쨌든 저는 같은 민선 8기에 돼서 보거든요.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저희가 좀 검토를 해봐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저는 출발 지점이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 지금 작년 9월 달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이제 설치하기 위한 주민투표 요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예. 1년이 지났습니다. 1년이 다 됐거든요. 근데 지금도 정부의 입장은 그렇게 녹록치 않습니다.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먼저 꺼내냐 하면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수가 60명입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5%가 넘고요. 근데 이 맥락에서 봤을 때 우리 제주도하고 경기도하고의 입장이 저는 맥락이 좀 비슷하다고 보고요. 두 번째 지금 정부의 입장은 정부의 정책 방향은 광역기초 통합에 어찌 보면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하고 있거든요. 물론 동의 안 하시겠지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대구, 경북, 그리고 충청, 대전, 세종, 그리고 부산, 경남이 메가시티를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거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차원에서 중앙정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경기도 같은 경우도 1년 전에 주민투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7월 달에 주민투표 요구를 공식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내로 해야 된다고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 어떻게 정부를 설득하시겠습니까? 우선 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북부 특별자치도와 제주 특별자치도가 완전히 개념이 다른 겁니다. 경기도는 분도의 관점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30년 동안 주장이 있었던 것이고 그와 관련된 정치적 입장이 매번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18년 전에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로 출발을 이미 했습니다. 우리는 18년 동안의 운용의 경험을 통해서 성장했고 경쟁력을 키워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발선 자체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 18년 동안 운용의 경험을 살려봤더니 풀뿌리 민주주의의 침해의 문제가 있고 그리고 더 잘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됐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도입되어도 문제가 없겠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주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의 모델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수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죄송합니다.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예. 강원특별자치도는 왜 출발했는지, 그리고 전라북도 특별자치도는 왜 특별자치도 이 정부 들어서 출범했는지도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는 지방시대의 방향이 특별자치 제도를 확대하는 방향과 그리고 광역시를 합치는 대규모 메가시티 조성 사업이 저는 두 가지 방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것이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을 낳은 것이고, 우리는 그 같은 맥락하에 있습니다. 저희도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면서까지 특별자치도 출범을 했는데, 강원도는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지 않고 오히려 있는 그대로 놔두면서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전라북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는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그 아픔을 겪으면서 출발해야 하고, 저는 출발선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맞춰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 그러시면 빨리 못 끝낼 것 같은데요. 지금 시간이 벌써 7분 지났는데 저는 좀 생각을 달리하는 게 강원도라든지 전북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특별자치도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와 제주도 같은 경우는 분도 분실을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물론 지사님께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제주시를 나누고요. 제주시를 3개, 그러니까 제주도를 3개 권역으로 나누고 그동안 우리 특별자치구가 되면서 갖고 왔던 여러 가지 특례 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전문위원실 검토 보고를 봤는데 여기 저는 핵심이 있다고 봅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우려되는 부분이 국제도시 조성과 관련된 향후 추진 가능성, 그리고 효과, 그리고 도민 공감대, 그리고 비용 수반, 이런 것들을 종합 고려해야 된다고 지금 행안부 전문위원실의 검토 보고가 있었거든요.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그동안 많은 특례를 갖고 왔습니다. 이런 특례에 대해서 어떤 제시도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다만 정부를 설득할 때는 주민투표를 해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에서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 우려에 대한 해소를 명확히 못하고 있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 생각을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짧게 좀 해주십시오. 자, 세 가지를 말씀 주셨는데, 예. 국제도시 추진 과정에 대한 성과를 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이미 우리는 국제도시와 관련된 정책들을 성공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2년도에 제시되었던 국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핵심은 영어교육 도시의 지정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완벽한 형태의 저는 교육 모델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오늘날 윤석열 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발전 특구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가 선도적으로 만들어냈던 성과입니다. 이제 헬스케어 타운의 정상화만 남아 있습니다. 이 문제도 그동안에 원희룡 도정에서 이 문제를 풀지 못했지만 저는 연내 이것을 풀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현행 우리가 주장하는 대로 보통교부세 3%를 반영해낸다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국고보조금을 더 달라거나 보통교부세를 더 달라거나 하는 요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지방정부의 예산으로 지금 현재 있는 틀 내에서 운용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국가보조를 더 받을 의지를 중앙정부에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보통교부세 3%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있거든요. 만약에 정부에서 협상할 때 특례 그 3% 교부세 3%에 대해서 포기할 수 있냐 물어봤을 때는 제도 입장은 고수지 않습니까? 포기할 수도 있죠. 만약에 그걸 통해서 저희 특별자치도의 기초자치 설치가 보장된다면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정부의 정책과 역행되는 점은 전되는 점을 분명히 아셔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시작했던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했던 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저는 그건 분권 모델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정부와의 어찌 보면 줄다리기 과정에서 나오는 부분이라서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그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행안부 장관과 1대1 토론을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소할 자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도민 설득과 관련해서 지금 도에서는 올 내내로 무조건 주민투표를 해야 된다고만 캠페인하고 있지, 지금 정부에서 우려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장점, 단점에 대해서 저는 설명해 본 적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도에서. 지역 주민들이 봤을 때요, 지금 여러 가지 자생단체라든지 도민운동본부에서 하자고만 하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서 세개시가 생기게 되면 비용의 문제 분명히 발생합니다. 공무원 수 늘어납니다. 그러면 당초에 특별자치도가 됐을 때 업무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그런 부분도 분명히 포함돼서 특별자치도가 됐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과연 공무원 수가 용역 결과에 따르면 200명 이상 늘어납니다. 그리고 예산도 1년에 94억 이상 늘어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도민들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저는 되묻고 싶습니다. 그 주민투표 실시 여부가 결정되어야 찬반에 대한 다양한 논쟁이 아니죠.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민투표 실시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공지가 되고 도민들이 안 이후에 추진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는 메시지만이라도 주면 제가 그런 작업을 동시에 같이 하도록 시간이 하겠습니다. 촉박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생각하는 주민투표의 어찌 보면 마지노선이 지금 올해 내 아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좀 전 오전 예.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행안부가 현행 주민투표법에 의거해서 저희들의 요구를 검토하면 됩니다. 그 검토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면 그에 따라서 제가 대응을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그 비용과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예. 현재 공무원 중원 규모 추산은 지금 212명으로 추산이 되어 있고 공공청사와 관련돼서도 현재 있는 건물을 그대로 쓰고 있는 것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방침은 새로운 예산을 수반되는 청사 신축 계획에는 반대하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그 범위 내에서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행정체제 개편은 그 정도 하고요. 네. 두 번째로 차고지 증명제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굉장히 요즘 뜨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도 저는 도정 게시판에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다고 들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민선 8기 출범하면서 이 차고지 증명제 문제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갖고 있는 부담 문제를 다른 각도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관련 용역도 진행되고 있고 연말까지 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서 너무 도민들이 힘들다. 특히 과거에 이제 주차장 면수를 확보하지 못한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사실 차고지 증명제 때문에 아까 오전에도 김기환 의원님 비롯해서 이런 분들 말씀하셨지만 굉장히 재정적인 불이익을 보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용역 몇 번 한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 번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번 네 번째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기관이 저는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출연기관이거든요. 제주연구원. 세 번 다 여기서 용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역도 뭐 올해 말까지 한다고 하는데 저는 이 용역 결과를 과연 지사님께서는 용역 결과만 나오면 판단하겠다 하시는데 저는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도 사실 궁금증, 의문증이 좀 많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됐던 세 차례 용역과는 다른 관점과 시각에서 용역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용역 자체가 그동안 세 번의 용역이 저도 다 이렇게 체크해 봤는데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한 긍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이렇게 서술을 해놨더라고요. 그 시각과 관점이 달라졌다는 예. 얘기는 저의 시각과 관점도 반영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 과정들이 좀 중간보고서 과정에서라도 공개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어차피 지사님께서 문제점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법률적인 부분을 봤는데 우리 특별법 428조의 특례 조항으로 지금 차고지 증명제가 되고 있고 우리 제주도 그리고 의회의 권한이 있는 부분은 조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저희 이제 환경도시위원회 상임위 차원에서 올해 이제 9월 30일 정도에 우리 지역 주민들 그리고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집담회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온 상태에서 진짜 도민들이 필요 없다고 했을 때는 제가 먼저 대표 발의를 해서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되어지고요. 차고지 증명제가 처음 도입된 것은 저희도가 먼저 시범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전국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한다라는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는 제주도에만 적용되고 있는 규제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불평등한 측면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차고직명제를 시행하고 있지 않는 시도와 또 시행하고 있는 도와의 차별점이 어떻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런 사례 분석도 면밀히 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점에 있어서 김한국 의원님의 시각에 동의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지사님의 그 시각으로 우리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저는 폐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지금 말씀하셨는데 저도 도민의 이익이 우선이라고 보거든요. 이건 과다한 규제라고 저는 보고, 2007년도에 물론 이게 시행이 됐지만 벌써 17년이 지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차고지 증명제 폐지에 대한 논의를 지금 해야 된다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고요. 이런 과정에 대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철저하게 한번 논의를 좀 해보도록 폐지도 하나의 방법 접근할 수 있는 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다만 시대 변화에 맞게 어떻게 점검할 것인가의 문제는 좀 더 다른 측면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 문제를 2035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해서 차고지 증명제 문제를 총량 관리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 접근 방법까지 제시되는 용역 결과가 나오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차고지 증명제와 관련해서는 지사님과 저하고 이제 같은 맥락이라서 제가 고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 관련해서 좀 민감한 질의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아시지 않습니까? 지사님께서도. 네. 그 PPT 1번 한번 띄워주십시오.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입니다. 지금 제주도의 관광 그 사업장 현황, 뭐 한 17조 정도 사업비가 되고요. 한 38군데 됩니다. PPT 2번 좀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 기간 변경이 굉장히 빈번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공사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3번 좀 띄워주십시오. 관광 호텔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4번 띄워주십시오. 아니, 아까 3번에서 다음 한번 먼저 띄워주시고요. 예. 저렇게 중소 호텔들이 많이 폐업했습니다. 휴업도 하고요. 그 다음 4번 띄워주십시오. 예, 3번까지만 띄워주시고 4번은 일단 접어주십시오. 지사님 보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 있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로 인해서 이제 제주도 영세 관광업자들이 굉장히 힘들고 있고, 또 대부분 저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들이 숙박업이다 보니까 사실 문제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전에도 의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부대 조건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렇게 강제 규정이 없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못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 업체 측에서는 이걸 과도하게 이용하는 측면이 있다.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특히 예를 들어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거는 JDC에서 시행한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신해락사공원.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2007년도에 첫 시행을 했고요. 객실만 1,700개입니다. 근데 지금 신화역사와 관련된 리조트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신화역사에 대한 부분은 전혀 사업 진척이 없고요. 숙박업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주의 현실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풀어나가야 되겠습니까?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과 관련돼서는 이미 1991년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된 이래로 계속되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30년 이상 지속되었고, 지방자치제도가 부활된 이후 이래로 계속되었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간의 개발과 보존에 대한 논쟁의 결과로서 그렇게 자리매김해왔다고 보는데, 현 시대에 맞는 방식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꼭 그렇게 동의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의 제주관광의 현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는 속에서 체질 개선과 새로운 유형의 관광 수용 태세를 확립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도 있습니다. 예, 조금 민감한
질문일 수 있습니다. 백통신원 관련해서. 민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그럼 편안하게 좀 하겠습니다. 예. 사실 이 사업이 굉장히 좀 우여곡절이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2012년도에 개발 사업 승인을 했고요. 13년도에 외국인 투자 지역으로 지정이 됐고 19년도에 지정 해제가 됐고요. 22년도에 변경 승인이 됐고 최근에 이제 사업이 거의 완료된 상황입니다. 백통신원 제주 리조트 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요, 당초에 이제 사업에 있어서 2천억 원 이상 투자를 한다고 해서 외투 지정을 받았고요. 최근에 915억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국세, 지방세 포함해서 추정 금액이 한 300억 정도 됩니다. 저는 이 백통신원과 관련해서 사실 굉장히 좀 무책임한 처사라고도 보고요. 물론 법적으로 뭐 추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이제 지사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50% 사업비를 지출했고 면적도 50%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919억 원을 투자했고 300억 가까이 감면을 받았고요. 근데 아이러니하게 최근에 지사님께서 여기 방문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뭔가 해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이 업체가 제주도에 어떤 기여를 했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께서 공무원분들을 11명이나 대동하고 그것도 현수막까지 건 상태에서 방문했을까? 이 부분은 지사님 입으로 해명을 안 해주시면 또 다른 의혹이 생길 것 같아서 왜 방문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기자간담회 과정을 통해서 예. 기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과정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뭐 언론사의 방송이 있어서 그 보도에 대해서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해서 제소를 했고 그리고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반박 그 내용이 그 방송사에서 다시 방송이 됐습니다. 그것은 제주도정이 그 상황에 그 보도 내용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반영했다고 봅니다. 그 문제를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일정한 좀 지나친 측면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그 업체에서 도에 방문해서 저는 뭔가 대화가 왔다 가고 했으면 좋겠는데 대거 공무원분들이 가셨고요. 저는 솔직히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과감하게 좀 뭔가 페널티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서 저는 솔직히 그 당시에 지사님께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해명조차도 사실 대변인으로 하여금 뭐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방문했다. 이것도 사실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나가다가 우연히 방문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방문 계획을 갖고 갔습니다. 그러면 대변인께서 해명을 다시 하셔야죠. 이런 부분들이 의혹의 어찌 보면 중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혹의 내용을 정확히 말씀을 하셔야지 왜 갔냐 자체가 의혹이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의혹은 아니지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특혜를 제공받았다거나 어떤 내용의 특혜를 제공받았다라든가 이것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받았다라든가 이런 게 성립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사님. 근데 왜 갔냐, 간 것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제기하는 것은 저는 지나친 의혹적이라고 저는 그건 생각합니다. 지사님과 저의 시각이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사실 이 기업이 제주도에 기여한 부분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에 여러 가지 사업 변경했고 모든 사업이 끝난 입장에서 시점이 전 아니라고 보거든요. 사업이 남아있다고 치면 뭔가 협의를 하기 위해서 갔다고 치지만 변경 승인을 했고 사업이 끝난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 사업이 끝난 시점에 제가 혜택을 받을 수 있거나 그쪽에다가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좋습니다. 지사님, 이 부분은 제가 15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그 정도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도민들 입장에서는 사업이 끝났는데 내가 그쪽에다가 더 이상 더 줄 수 있는 혜택이나 특혜 내용이 뭐가 있을 수가 있죠?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그거는 저희가 옆에 없는 상태에서 모르죠.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그 내용을 제기를 하는 게 의혹제기이지 이렇게 의혹제기가 면전에서 아니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간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지사님의 아무런 입장을 근거 없이 내고 얘기한다는 것은 아니, 지사님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저는 명예훼손에 들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사님의 입장을 제가 표명을 해달라고 한 겁니다.
갔다 온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아니, 의혹이라고 아까 하더니 표현을 하셨는데 그 의혹의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달라는 거죠. 도민들께서는 제가 의혹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혹의 근거를 말씀해달라는 자체가 거죠. 부적절을 했다는 겁니다. 방문 자체가 도민들이 봤을 때 그 얘기를 드리는 아니, 제주도 겁니다. 땅인데 가보지 못합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되죠? 그 왜 문제가 되는지를 제가 여쭤보는 겁니까? 왜 내가 의혹으로 이걸 의원님께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 의혹의 내용이 뭔지, 또 내가 특혜를 받을 수 있는 게 뭔지, 우리 도가 특혜를 줄 수 있는 게 뭔지 한 가지라도 있으면 말씀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부분은 그렇지 않으면 저에 대한 명예가 또 실추되는 거 그 아니겠습니까? 부분은 나중에 지금 이게 생방송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다시 해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도정질문 공개 자리라서 생방송인 과정에서 예. 저의 명예가 훼손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그런 부분이 때문에 있다고 하면 의혹과 관련돼서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명확히 있다고 근거를 하면 대달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지금 생방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나중에 제가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을 아니, 드리겠습니다. 저는 너무 당혹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냥 뭘 의혹을 제기하는 건지 제가 알아야 그거에 대해서 제가 해명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내용이 없이 자꾸 해명하라고 얘기하니까 일단 이 이게 방송 보고 계시는 도민들도 판단하실 거고요. 어쨌든 지사님하고 저하고 지금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다음에 지사님께서 저한테 어떤 부분이 해명을 해달라고 하면 제가 그러니까 하겠습니다. 의혹에 대한 근거를 제기하지 않고 의혹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명예훼손이 될 수도 일단 있으니까 10분밖에 안 그 남았습니다. 발언에 대해서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일단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15분 도시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5분 도시 관련해서 지사님이 어찌 보면 중점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번 용역 결과 혹시 보셨습니까? 네. 지금 당초에 지사님이 저하고 작년에 이제 도정 질문했을 때 얘기했던 그 내용하고 용역 결과하고 조금 맥락이 좀 달라져서 제가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15분 도시라 하면 보행이라든지 자전거 그리고 대중교통으로 15분 이내에 일상생활을 하겠다는 게 작년에 지사님과 저의 15분 도시와 관련된 토론 내용이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근데 최근에 용역 보고서를 보면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도보와 차량으로 지금 기준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대중교통이 아닌 차량. 지표 같은 경우는 도보로 15분, 차량으로 20분을 제시합니다. 초기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용역 결과에 대해서는 지사님이 과연 이 용역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저는 조금 궁금하긴 합니다. 우선 지금 도내의 현실성을 고려한 그 용역 결과의 내용으로 보입니다만은 저는 보완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그 15분 도시와 관련돼서 예산이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47억 잡혀 있고 총 예산이 한 4,500억 정도 됩니다. 혹시 국비 확보 방안 제가 서면 요청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없고 앞으로 공모 사업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혹시 지사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는 국토교통부가 기재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논리를 제대로 제공하고 있지 못하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부산도 15분 도시를 진행하고 있고 오세훈 시장도 부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15분 도시에서 매우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률에는 N분 도시로 이게 법률 용어로 정리가 되어 있기도 하고요. 저는 국토교통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국비 사업을 통해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이 더욱더 확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도 입장에서도 지방비 요즘 어려운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려고 하면 국비 확보에 대해서 노력도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죠? 네. 예. 국토교통부가 먼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다음은 그 제주 하수처리장 관련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최근에 현대화 사업하면서 주민 지원 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한 660억 원 지원하는 그런 계약 체결을 했고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도 통과가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그 하수처리장 그 지원과 관련된 그 2017년도 상하수도본부 주민지원 기준안을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수처리장 소재지 마을
구체적으로 박류관이 인접한 마을도 지원을 하도록 지금 돼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에서 뭐 간과한 것 같아서 제가 이 협약 동의안을 하면서 부대 조건으로 제시를 했는데, 이런 기준들도 이제 지사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야 되는 게, 물론 직접적인 피해도 있습니다. 그 소재 제한 지역 마을. 근데 인접 마을도 사실 수질이라든지 대기라든지 이 부분은 사실 흘러가는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지사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기준에 의해서 지사님도 동의하시죠? 기준은 그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어업 피해 조사가 선행돼야 합니다. 아니, 저는 어업 두 피해 가지, 조사에서 그 내용이 확인되지 지사님 않으면 제가 두 가지로 보상을 해줄 말씀드릴 수가 겁니다. 없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번 질의는 제가 두 가지로 할 겁니다.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어업 피해 조사도 지금부터 할 거고요. 어업 피해 조사 같은 경우도 2017년도에 용역을 했습니다. PPT 좀 띄워주십시오. 마지막 PPT 띄워주십시오. 마지막 거요. 6번. 예.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게 2017년도에 어피해 조사 용역 결과입니다. 저기에 보시면 지금 빨갛게 돼 있는 데가 박류관이 나가서 이제 물 흐름에 따라 가지고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입니다. 지금 파란색 줄로 가운데 어장 경계라고 돼 있는데 피해가 용담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상을 해줬는데요. 용담동에 제외가 됐거든요.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렇게 피해가 있다고 하면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지금 관련 법률에 따르면 박류수로 인한 어업 피해 조사를 전문기관에 맡겨서 해야 합니다. 예. 그래서 2차례 시행한 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조사 시 오염물질 확산 시뮬레이션은 박류 관로를 중심으로 동측 용담과 서측 2호가 포함되는 동서방향 5.3km와 남북방향 2.3km의 구역을 해상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박류수에 의한 부유사로 도도 5,000개의 어장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나타나서 도도 5,000개에 한정하여 피해 보상을 하였고, 용담 5,000개의 경우에는 일부 수용만 매우 낮은 농도의 부유사가 확산되나 그 농도가 박류수 영향이 없는 해역과 유사하여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연구진의 판단에 따라 피해 보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사님 말씀을 그 내용은 드립니다. 저도 받았는데요. 네. 그 연구 용역진의 의견이 100% 조정해서 반영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검토를 하고, 아까 지사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림상으로는 피해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하면 그거는 용역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지금 그림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도가 박류수의 영향이 없는 해역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좋습니다. 있다라는 연구진의 지금 판단이 지사님 있는데 말씀은, 그걸 가지고 보상을 해주라고 하면 그러니까 지사님 말씀은 공무원이 지금 그 책임에서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지사님 말씀은 지금 2017년도 용역 결과 말씀하신 거고요. 지금 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박류관이 한 800m 정도 나갔고요. 지금은 1.5km 더 용담동 쪽으로 나가서 지금 공사 예정입니다. 용역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하면, 물론 저도 예측이긴 하지만 아마 분명히 피해 조사가 나온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하는 게 저의 부탁입니다. 저의 관심 여부를 떠나서 어업피사 조사가 현재 해양 박류관 1.5km에 대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피해 조사에서 피해가 확인되면 당연히 그렇죠. 보상해야죠. 네, 좋습니다. 관심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제2공항 관련해서 저는 그 기본계획 고시 건의문 이 공문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지사님께서 반대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말씀하신 워딩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확인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사님 제2공항 필요하죠? 이미 고시가 임박한 시점에서 그 질문을 계속해야 되는 아닙니다. 이유가 저는 잘 확인만 모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예.
고시는 임박했지만 지금 이 방송을 중앙정부에서 볼 수도 있고요.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지금 정부에서는 기본계획 고시를 못하는 이유는 저도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주도에 정확한 입장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일관되게 저는 제2공화과 관련돼서 여러 차례 입장을 얘기해왔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는 찬반 갈등을 더욱더 확산시키는 방식으로 질문을 유도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오히려 저는 제가 몇 번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제2공항시설 확충은 필요하다. 그리고 현재 예정되어 있는 제2공항 예정부지에 대해서 환경오염 등 시민단체가 문제가 제기하고 있는 쟁점사항이 해소되면 당연히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환경적인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나서 환경영향평가 동의 절차를 받을 수 없게 되면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일관되게 해온 거예요. 이거 22년 7월 1일 날 취임한 이후에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고요. 지금 기본계획 고시를 앞두고는 지사님이 지금 국회의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도정의 도백입니다. 그러면 나름대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이런 방향이 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면 못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재도 찬성이 아니다. 반대도 아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고시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을 해석하지도 못하면 그건 지적 수준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요? 예? 아니 고시가 필요하다고 아니, 제가 얘기를 했죠.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뭐에 문제가 있다고요? 고시가 필요하다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니 그걸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다음 뭐라고 저는 제가 저 귀를 좀 의심해서 그 부분은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뭐라고 하십니까? 그 부분을 말씀하시고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뭐라고 하시는지 말씀하시고 사과해 주십시오. 지적 수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지사님, 제2공항 관련해서는 지사님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의견 중요합니다. 정부는 지금 지사님의 워딩 하나하나에 관심을 갖고 있고 저도 국토교통부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명확한 메시지가 없어서 그렇다고 들었거든요. 지금까지 9년 동안 문제를 가지고 지사님 잠깐만요. 국토교통부가 총사업비 협상을 하면서 얼마나 끌어왔습니까? 내가 국토부 장관을 만나서 얼마나 요구를 했습니까? 내가 대통령을 만난 동안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지사님 9년 동안 끌어온 게 그러면 정부에서 내가 끌어왔습니까? 지사님 하기 전에 국회의원 하셨지 않습니까? 그 부분도 저는 국회의원 할 때 아니지만 제가 한 일은 갈등 해소를 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 부분도 제가 인정은 하지만 일정 부분 좋습니다. 그거는 견해의 차이인 것 같고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지사님과의 질의 답변은 제2공항과 관련해서는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존중하는 것도 위해서 지사님과 저의 질의 답변 과정의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명심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과정에서 저에 대한 존중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하는 겁니다, 지사님. 언제는 있을 수 있지만 존중하지 않았지 아니, 않습니까? 나중에 속기록 보시면 흥분하지 마시고요. 명예를 훼손하는데 흥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웃으면서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예? 네, 그렇게 하시죠. 예, 예. 그리고 마지막 그 원도심 낙후에 관련된 학교 복합시설 정책협의 추진은 지사님 동의하시죠? 교육청과의 협의. 네,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료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제주도정의 주요 정책과 제주 해남 문제에 대해서 기자회견에서